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함께할 분 옆에 나와 계세요. 비유의 달인. 늘 저 재능을 탐내고 있습니다. 네, 네.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달 MC 장원입니다. 비달. 비유의 달인 비달.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참 많은 말들이 쏟아졌는데 네. 고르기가 힘들 정도예요. 맞습니다. 어찌나 말들을 많이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오늘 첫 번째 말은 이거군요. 지하철 1번 출구도 문제냐. 이번에 뭔가 조금 더 목소리 톤을 높이셨다는 네. 우리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말입니다. 먼저 준비된 음성 잠시 들어보시죠.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하철역에 전부 1번 있는 것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생각나냐고 여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지하철에 가던 지하철 출구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을 갖다 보여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한테 이게 의견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TBS에 플러스 1 합시다. 네. 뭐 이건데 전 이게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홍남기 총리 대행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답이 나온 것인데요. 네. 허 의원은 지난 재보궐선거에 선관위가 여당에 편향돼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홍 총리 대행은 선관위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면서 최대한 의견 제시를 좀 자제했습니다. 네. 당연한 반응이지요. 네네. 그런데도 허 의원이 선관위의 편향적 사례를 짚어보겠다라면서 TBS에 플러스 1 합시다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무슨 생각이 나시냐 네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자 이 홍 총리 대행은 지하철역에 전부 1번이 있는 것 같다고 사진 찍어서 무슨 생각 나느냐고 엿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라면서 반문하면서, 네. 비달로서 굉장히 괜찮은 비유였어요. 예. 그러네요. 자, 어느 지하철에 가든 지하철역 출구가 1번에서 8번까지 있는데 1번 보여주면서 1번이라고 1번을 보여주면서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 이 적절하지 않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홍남기 그 총리 대행이 얼마나 네. 좀 짜증이 났으면 이렇게 예. 답변을 했을까 네. 막연히 좀 네. 상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지난 선거 때도 야당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일인데 네. 뭐 여전히 이거를 그러니까요. 보내지 않고 있는 이슈네요. 네, 그러니까요. 신기할 정도로. 선거도 이미 끝이 났는데 네, 아직까지도 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이었습니다. 네. 뭐 TBS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들 익히 아실 것 같은데 네. TBS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늘리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 그러니까 구독 좀 눌러달라 이런 부탁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이 중의법이었거든요. 네네네. 워크 영어 일하다의 1 그리고 플러스 1의 1 이 두 가지 뜻을 담고 1 합시다. 샵 1 합시다 내지는 네. 플러스 1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여러 여러 가지 해시태그 운동을 한 것인데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매일 그때 당시 TBS에 출근을 할 때였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받지 못했는데 좀 저도요. 많이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 해시태그 샵을 달면 네네. 그 부분만 파랗게 색깔이 변합니다. 네네 그렇죠. 하이퍼링크라 그래서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파란색인데 민주당 색깔 파란색이다 이러면서 그것 맞아. 예, 그 일부러 파란색으로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 페북이나 이런 데 가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구글한테 따지거나 그래야 될 문제인데 그거를 일부러 파란색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럼 플러스 2였으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플러스 2였으면 괜찮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좀 많이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가수들마다 팬클럽들 색깔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색깔이 핑크색이잖아요. 근데 핑크색 옷을 입고 풍선을 흔드는 팬클럽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한테 선거운동 하는 거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황당하죠. 황당하고. 어쨌든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죠. 그래 맞습니다. 네네. 이 홍 총리 대행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라면서 판단은 국회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는 이야기지요. 뭐 그렇죠. 예. 팩트 체크를 해보면 캠페인이 심지어 네. 2020년 작년에 시작했네요. 맞습니다. 작년에. 예. 문제가 된 건 와. 올해 1월이었고요. 그
원래는 이제 연말에 100만 채우고 끝내려고 했는데 못 채워서 계속 근데 갑자기 없어 보이는 못 김어준 채워가지고. 씨가 그 홍보하는 내용의 방송에서 될 리가 없다. 뭐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될 리가 없다고. 그렇게 따지면 1번이 될 리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예, 해석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티 운동을 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하자면. 네, 예. 그렇습니다. 주디 만사님이 와 네. 목요일만 기다렸어요. 비달 장원. 또 팬클럽을 풀었어요. 의심이 갑니다. 7523번님 장원 씨 너무 반갑습니다. 종각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종각에서 누구 만났어요? 종각에서 만났던 분이 있죠. 이 TBS 말고 모 방송국에서 네. 이승원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했을 때 저를 그 제하의 종소리 칠 때 저를 이제 밖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추운 날씨에. 제가 아니라 당시 네. PD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결백해요. 네. 전화 연결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이승원 진행자님의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뭐 저 아는 분들도 오셨고 네네. 그분들 중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장원 씨가 종각에 나가 있을 때 그때 만났던 네. 분이다. 그래서 지금 문자를 주시면 찐 팬이시네요. 진짜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계속까지. 이승원 진행자를 따라오신 게 아닌가. 네,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네. 나 욕하는 사람들 대깨문 사람이 아니라 벌레. 효과음도 좀 늦게 나왔어요. 네. 충격받았나 봐요. 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거의 저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깨문이기 때문에 대깨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들이에요. 진짜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한 거예요? 네, 일단 상황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성까지 있네요. 네. 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이 노엘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래퍼 장용준 씨가 네. 지난 19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 장용준 씨는 자신에 대한 댓글을 언급하면서 나는 댓글을 안 본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깨문이기 때문에 라면서 네. 대깨문들은 사람이 아니다 벌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문제는 장용준 씨가 지난 2019년이었죠. 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당시 사고 피해 운전자에게 그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면서 이 1,000만 원을 줄 테니 합의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무마하려고 했던 의혹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또 네. 폭행 시비에 연루돼서 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이게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잘 안 하는 거죠, 이런 거. 그죠. 네. 예.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들이죠. 이거는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네. 누구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약간 정치적 이슈를 끌고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혐오 표현까지 써가면서 벌레 뭐 이런 대깨문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네. 약하다라는 지적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 아직 반성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뭐 이 재판 결과로도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고 그랬었죠. 뭐 조사 과정에서도 특혜를 입었다 뭐 이런 논란까지도 있었죠. 사실은 저도 이 분을 뭐 음악적인 네. 어떤 이런 걸로 안 게 아니라 네. 이 음주운전, 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때문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저 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저지른 범죄가 네. 여러 개 또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이분이 의혹 백화점, 논란 백화점입니다. 그렇습니까? 심지어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듣게 된 건데 네. 몇몇 이제 과거 팬이었던 분들이 지어준 별명이 회전문이에요. 회전문? 노래 듣고 좋아해서 들어갔다가 도덕성 논란 때문에 바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회전문 가수라고 네. 그렇게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찾아보니까. 네. 자, 2017년에 고등 래퍼라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당시에 미성년자인데도 이 SNS를 통해서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굉장히 편린적인 내용이 담긴 과거 메시지들이 공개가 돼서 네. 방송 1회 만에 하차를 했고요. 그랬었군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받았고 지난 2월에는 부산에서 또 폭행 시비로 구설이 있었고요. 올해 2월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이때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말다툼을 하던 중에 상대방에게 이 감정이 격해지자 침을 뱉는 영상 속의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네. 가슴을 손으로 밀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좀 논란이 많았던 분입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네요. 여러 가지 네. 폭행 시비가 있었고 네. 좀 집유기간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러니까요. 자숙을 해도 모자랄 이 시간에 여러 가지로 계속 논란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네.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욕하면은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다 이렇게 네. 또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야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 뭐 네네. 반응이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나 찐 보수인데 너 행실 그 모양인 거 반성이나 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뭐 정신승리 오진에 네. 자, 미쳤다. 지가 벌레만도 못하는구만. 누구 보고 벌레래. 이런 격한 내용의 댓글들도 댓글들이. 좀 있었고요. 네. 실제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로 보이는 한 댓글로는 네.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라고 네, 댓글을 달아준 것도 있고 네네. 예.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 누가 한 말이더라. 뭐 이런 내용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 나와서 자식이 잘못되면 정치인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다음 날이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대로 돌려주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이 음성을 저도 듣고 나니까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3833번님 이런 네 가지 없이 네 가지라고 쓰진 않으셨고 다른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네. 네, 1904번님 너야말로 사람이 먼저 돼야 될 텐데 이런 문자 주셨고 0719번님 애가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요. 당신 같은 사람 지지한 사람 없다 뭐 이런 문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분노지수가 아까 그 네. 벨기에 대사 부인 얘기 때문에 한번 분노가 확 올라갔었는데 아이고야. 또 이 말말말 시간을 통해서 다시 네. 한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상황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좀 삭혀드려야 되는데 제가 들어와가지고 더 이제 기름을 붓고 말았네요. 예. 우리 코너 이름이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인데 네. 이 좋은 말은 좀 아직까지는 네.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말로 한번 가볼게요.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네, 무소속 홍준표 의원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요? 네. 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근 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서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과를 안고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역사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집권을 꿈꾸는 건 위선이고 기만이다라고 하면서 네. 부끄러운 조상도 내 조상이고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 앞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하자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 탄핵 불복에 대한 비판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도 네.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홍 의원이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네. 사면을 하자는 의미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분명 그런 뜻인 것 같고 저는 일단 이 비달로서 비유의 달인 비달로서 비유의 달인. 네. 전직 대통령과 나의 부모를 비유한다는 것 자체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옛날 네, 사고죠.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사고이지 네. 않나. 나라와 국가, 대통령을 부모와 동일시하는 이런. 그 왕조 시대에는 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임금이나 부모, 스승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처럼 네. 좀 굉장히 예스러운 생각이 아닌가라는 일단 의문이 좀 들고요. 네네. 저는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네네. 내 부모라도 죄를 지었으면 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죠.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끄러운 조상도 내 조상이고 네.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이런 워딩을 네. 적은 걸 보면은 뭔가 부끄럽긴 하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 표현 때문에 너무 오히려 어려워요. 네. 꽤 깊게 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욕을 먹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왜 박 전 대통령에게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느냐 네. 라면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참 이런 글 올리면 양쪽에서 비판받기 딱 좋은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네. 사면론 반대하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초선이나 이 쇄신을 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들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9일 지금 시점에서 사면을 논의하기엔 비판받을 수 있으니 저 같으면 안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서병수 의원이 이 대정부질문에서 네. 이제 탄핵 잘못됐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네네. 당에서는 우리 당론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이 탄핵의 강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작년 재작년인데 이 강은 얼마나 넓은지 아직도 건너질 못하고 있네요. 예. 아니 그런데 언제까지 나올까? 이제 내년이 네. 대선이잖아요. 네. 그럼 대선 때면은 이 사면론이 또 얘기가 나올 테고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 평가도 또 나올 테고 네. 또 그렇다면 탄핵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윤석열 총장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당시 네네. 수사했던 검사로서 네. 이게 한 1년은 가겠죠 앞으로 대선까지 쭉. 그러니까요. 예, 중요한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이렇게 자꾸 이제 극보수 지지층들에게 약간 러브콜 하는 듯한 이 탄핵이나 사면론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 네. 사면론 이야기하시는 분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사면 초과에 있는 분들이 보통 사면 이야기를 합니다. 사면 추가 네. 사면 추가에 있는 분들. 네. 음. 이 218번님 부모님과 대통령을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1923번님 잘못은 잘못입니다. 보궐선거 이겼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네. 네. 이게 이 때만 되면 이렇게 자꾸 네. 그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사면이라는 게 누구 하나의 선택으로 뭐 대통령이 선택한다고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기 위한 분명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네. 그 누구도 그 시간이 충분히 채워졌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의아함과 분노를 좀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면 얘기를 저희들이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 아예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탈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예. 문자를 격하게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 사면론이라는 게 사면이라는 게 그 생계형 범죄나 이렇게 어렵게 범죄를 저지르셔서 이제 계신 분들이 특별한 날에 좀 사면받고 이런데 주로 쓰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생계 때문에 네. 뭐 범죄를 저지른 그런 안타까운 네. 사람들의 경우에 그럴 수 네. 있는데 지금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재원 의원 아들 노엘 사건 분노의 문자 계속 오고 있는데 뇌 귀 속에 TBS, 뇌 귀 속에 TBS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자식은 그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죠 옛말에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네. 사랑살이님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벌레 눈에는 벌레만 보이는 법입니다. 또 이런 문자를 네. 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그 의견 주셨네요. 오늘 네. 아까 그 장재원 씨 아드님 이야기, 장재원 의원 아드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통 이런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정치적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네. 근데 이런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은 뭐 정치적 성향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은 제발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집에서 배운 건 아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간절한 바람 저도 갖고 있고요. 오늘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MC 장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